However difficult life may seem, there is always something you can do and succeed at. It matters that you don't just give up.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l'aria serenato, buona tempesta, per l'aria fresca, parecchia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ma tu sole, che bello in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오 나의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 후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맑은 해는 비친다. 마라드 솔레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장애인, 지체장애인 모델 유튜브로 저를 알리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컴퓨터를 하려면 이렇게 의자에 올라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한 번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할 거 없으면은 굳이 컴퓨터를 잘 안 켜게 되는. 제 소식을 알리고 제 활동을 사진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저로 인해서 꿈이 생기고 동기부여 같은 학생들이 감사하다고 좀 연락이 좀 많이 와서,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때가 있죠. 패션위크, 서울 패션위크를 처음 놀러 가게 됐어요. 길 지나가는데 카메라를 되게 좀 많이 비춰주셔서 저한테, 근데 그 관심이 되게 전 좋았던 거예요. 애초에 제가 관종기가 있었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이제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요. 스킨, 토너 이런 게 다 떨어져서 올리브영에 가서 그 플렉스 하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플렉스라고 할 테나? 그럼 한번 가시죠.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세요? 형이 얘기해요. 7년도 2학기 때 처음 봤었는데 네,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도 되게 많고 총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친해져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지 다가가진 못했거든요.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 따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이 구조가 되게 이게 복잡하니까 휠체어로 다니기 힘드니까 좀 점원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11,700원이고요. 두 개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요, 뒤에 40ml짜리 쬐끄만 거. 아. 튀는 디자인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색깔이 좀 밝아서 저한테 잘 어울릴까 생각하면서 좀 옷이 많아서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서 많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퀴는 크고 옷들은 많아서 통로가 좁다 보니까 옷들을 바퀴로 쓸까봐 이렇게 이런 의류도 있잖아요. 등판에 디자인 많이 된 의류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소화를 잘 못해요. 왜냐면 등받이에 다 가리기 때문에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 포기해야 될 의류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패션위크 무대 한번 서보고 싶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패션쇼라고 해가지고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패션쇼의 그 런웨이를 걸어서 나오는 그런 패션쇼가 많은데, 서울 패션위크나 이런 데서 한번 패션쇼를 한번 서보는 게 꿈이에요. 최종 목표.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가는 이들은 올해로 14살 된 중학생들입니다.
아이를 이제 못 봐요. 어제도 밤새도록 울었고 오늘도 울 거고 생각이 날 거예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조금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도 감고 죽었을 건데 너무 억울하고. 핸드폰으로 그 성원 관련된 부분을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유포에 대한 협박이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전까지 갈취. 일반 성인 같은 경우면 이 정도 사건이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죄질도 안 좋고 형사재판부에서는 이건 소년 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라는 취지로 갑자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가 돼요. 이제 소년 사건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피해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억울한 사건이 된 거죠.
수, 목, 금, 토 4차, 월, 하는 6차례 7차. 일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배가 많아요. 그전에는 한 3차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차 가지고는 한 4차. 재활용이 코로나 전하고 후가 한 20%는 늘었다고 보여요. 가까이 걸립니다. 한 차에 아까 10시에 나왔죠. 7시 가까이 돼야 끝날 겁니다. 아침. 예를 들어서 음식물 섞인 집도 있고 보면 현장에서 볼 때는 아직 주택은 아파트 같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안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뭐 매립 한다든가 소각한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폐페티병 및 폐비닐 수거한다면은 재활용 선별 및 그 물질 재활용에 그 크나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약 86톤 정도 저희들이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률은 어떻게 돼요? 재활용률은 뭐 잘 보시다시피 우리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선별을 해서 45%에서 50% 가량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이쪽에 갖다가 덤프를 하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서 올라오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별 인원들이 50분이 선별을 하시는데 제일 많은 것이 파지, 뭐 비닐, 뭐 플라스틱 27가지 종류의 선별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그거죠. 그냥 음식물 일회용 잡은 거죠? 비닐 장갑인데요. 김장 같은 거 하시고 예. 요거는 재활용 안 됩니다.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특히나 이 컵라면 용기인데요. 요거는 사실 그 뭐 재활용한다 가능하다고 써는 놨는데 요 내용물을 잘 세척을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요런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잘못 배출하신 재활용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이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음식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뚜껑이 닫혀 있어서 다행히 뚜껑이라도 열려 있었으면 완전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재활용을 다 망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극히 지양해야 할 사항이죠. 내용물을 100% 버리고 내부와 외부를 세척한 다음에 배출해 주셔야만이 재활용이 100% 가능한 겁니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은박지인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이걸 재활용 분이라고 내놓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시고 부끄럽습니다만서도 참 보기가 안 좋네요.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폐비닐 및 폐페트병을 특정 요일에 배출하는 시범 사업을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당도는 아직 못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현재까지는 미비하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께서 재활용 쓰레기 안에다가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우는 있지만서도 우리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를 좀 해주시고 특히 폐비닐 및 폐페트병 수거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은 자원 선순환에 앞장설 수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발전소 폐연수막 작업장이에요. 주로 각 구청에서 오는 현수막을 저희는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는 것이죠. 저희가 한 달에면 한 2,000장, 2톤 정도가 재활용되는 거죠. 저희가 주로 만드는 것은 에코백, 그 다음에 작은 재활용 마대, 그 다음에 톤마대, 모래마대. 여기는 뭘 특정히 만든다는 게 아니고 주문 오는 대로 다 만들어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한 90%는 다 재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는 나무대로 재사용하고, 끈은 끈대로 재사용하고, 천은 천대로. 미세먼지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소각되면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거고, 이것을 재활용해서 안 만들면 좀 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을 조금 낭비하지 말고 재사용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주면 더욱 좋겠고. 지금 여기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었어요. 배가 어쩌다고요? 배가 기울었어요. 기울었어요. 사람이 혹시 빠져 있거나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TV민생연구소 곽현아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 화랑유원지에 왔는데요. 자, 오늘 행사는 아주 독특하게도 개인 차량으로 이렇게 같이 이동하면서 추모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뭐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발열 체크요? 아, 네네. 네, 저도 발열 체크. 네. 네, 감독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야, 전국에서 다 모이신 거 아닌가요?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eah, they were all yellow. I came along, I wrote a song for you. 언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아유, 또 오늘 저희 이렇게 또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동하시죠. 네. 네. 하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이 제가 촬영 이걸 잘 못해가지고. 네, 아이고. 시청자분들은 인사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정말 많은 차량들과 네. 시민들이 모였죠. 오, 많이 예, 오셨어요. 예. 예년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광화문 광장에 저희 가족과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추모 기억 문화제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요. 맞아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6주기를 앞두고 어떤 이 추모의 마음, 기억의 마음을 표하지 않는 것은 좀 서운하다. 그래서 결국 마련한 것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이 차량 행진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코스는 이 안산에서 이제 국회 앞에 갔다가 네.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요. 두 번째 코스는 이 안산에서 같이 출발해서 이제 검찰청,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갔다가 또 광화문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어느 코스로 가나요? 우리는 국회 앞을 거쳐서 국회 갈 것 앞으로.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swam across, I jumped across for you. Oh, what a thing to do. 'Cause you were all yellow. I drew a line. I drew. 생각하다가 콩풀이 좀 나서 시민들의 촛불로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거라고 사실 기대를 했는데 세월호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실에 대해서도 크게 규명이 된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런 유가족들의 아픔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게 명확한 진상 규명과 거기에 대한 좀 조사 이런 것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좀 세월호와 관련된 법들이 빨리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에 최우선해서 진상 규명이겠지요. 아직도 진상이 명확히 밝혀졌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진상 규명을 위해서 좀 더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구 시민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성금도 되게 많이 모아서 주시고 막 쿠키랑 막 구호물품까지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예, 예.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들이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라도 좀 하나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저희도 그런 마음이 가장 컸고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고마움이 항상 있었고요. 이렇게라도 조금 저희가 보답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민분들이 워낙 뜨겁게 같이 해주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규모가 좀 약간 좀 커지긴 했습니다. 너무 훈훈하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속보가 뜨거나 뉴스에 나오면 저희 가족들이 갑자기 하던 일 멈추고 멍하니 다 쳐다봅니다. 야, 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되는데 또 희생당했다는 소식 들으면 아유 저 유가족들은 또 어떡하냐 뭐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전 국민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저희 직접 피해자인 유가족들 또는 생존자들 외에 그에 못지않게 큰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게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안산과 또 진도에서 함께 하셨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 승객들을 구하겠다고 다 내팽개치고 내려왔던 그 수많은 잠수사분들. 사실 이 민간 잠수사분들이 안 오셨으면 아마 지금도 못 찾은 승객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동안 국회의사당이 보이네요. 네, 저희가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 지금 왔고요. 지금 속속들이 이제 저희 시민분들도 같이 이렇게 행렬에 동참해서 이제 일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량 행진하고 국회 앞에 도착은 했지만 저희가 집회를 하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는 내리지 않을 거고요. 차를 상태에서 국회 앞 대로를 이렇게 유턴을 한 두어 차례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바로 광화문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번에 그래도 21대 국회에는 좀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 시민들의 마음을 잘 담은 좀 정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이 적절한 사회적인 어떤 보상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이 어떤 생명과 안전은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잖아요.
네, 4.16 세월호 참사 6주기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진상규명, 생명안전, 한 걸음 더입니다. 네, 6년의 시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다동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윤경희입니다. 네, 어머님도 되게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이제 제일 답답하세요? 시간이 나중에 이 데이터 자료나 막 이런 거 봤을 때 보면 충분히 너무나 충분한 시간에 아이들 다 구조할 수 있었고 나오라고만 했으면 밖에 있는 민간 어선에서도 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을 그냥 산채로 수장시켰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화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살 수 있는 아이들을 왜 구조하지 않은 것. 지금 검찰특별수사단이 작년 11월부터 지금 거의 5개월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검찰이 수사할 때와 지금 수사한 내용이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요? 새로운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바라는 그 특별수사단에서 했으면 좋겠는 그런 조사 과제를 한 12가지를 수사단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네.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기간에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총선 지나고 나서 6, 7월 안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당황스러워요. 검찰 논리는 이겁니다. 자신들이 수사를 할 때에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기소할 만한 혐의가 뭐 드러난 게 있냐? 밝혀진 게 없지 않냐? 그러니 조사를 통해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수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알기가 좀 힘들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유가족분들 지금 6년 동안 얼마나 또 많은 오해와 또 참 힘든 부분 많이 겪으셨잖아요. 저희들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답답한 거는 뭐냐면 종종 정치권에서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합니다. 여든 야든 어느 쪽이든.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이 또는 저 당이 저 국회의원이 또는 저 정부 공무원이 왜 지금 세월호 참사를 얘기할까 보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본인이 곤란할 때 또는 무슨 뭐 국면을 전환을 해야 될 때 뭐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해야 될 때 이럴 때 세월호 참사를 갑자기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6주기가 21대 총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이제 정해졌을 텐데요. 분명 21대 국회에 또 원하는 부분, 바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국에 있는 후보자들한테 유가족들이 직접 다 전화 돌리면서 약속해달라고, 꼭 지켜달라, 국회의원이 되면 꼭 이행해달라,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은 그 약속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감시하고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런 그 요구와 촉구를 21대 국회 내에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느끼지 못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뭐 그런 기억하고 논의는 싶지 않겠죠? 내가 잊혀지지 않도록 오늘도 나는 죽지 못. 지연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꼭 다시 찾아올게. 너의 곁으로 가기까지.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TV민생연구소 곽현아입니다. 지난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더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참,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또 이 세월호 이 추모기 때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을 마련해 봤거든요. 어쩔 때 보면은 우연찮게 본 댓글 중에서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지? 참 이런 생각이 드는 댓글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 나도 우리 애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보상금을 탔으면 이런 말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우주 하나를 잊어버린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근데 이걸 돈하고 비유한다는 게 저희는 정말 뭐 더 심한 얘기보다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기도 너무 거북하고 힘든데 시체 장사는 아이들 팔아서 뭐 한몫 잡고 돈 벌려고 한다는 거. 결국에 가족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그 결과는 끝에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거론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 지난주에 방송 때 그 경빈 어머니 전인숙 씨 청와대에서 계속 1인 시위 중이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너무 현장에서 막 오셔가지고 막 전 그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때만 들고 나오네, 인간들이. 아니, 그리고 자기 거라서 누가 다 자기 거라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얘기로 감정을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 어느 부모치고 그 감정을 제어하고 진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뭔가 좀 특정 시기만 되면 이렇게 더 혐오 막말이 심해지더라 이런 게 있다면서요, 아버님? 그렇죠.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4월 달을 저희가 추모의 달, 뭐 또 기억하는 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4월 달이 모든 선거가 집중이 돼 있어요. 서로 이제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지지자들끼리. 근데 그 뭉치는 그 도구를 우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4.15 총선을 앞두고 4.16 가족협의회 그리고 4.16 연대에서 세월호 관련 막말이 있었던 이 후보들 정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낙선 후보를 발표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후보를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정치적인 그 성향과 뭐 이런 건 상관없이요. 네.
딱 한 가지예요. 세월호에 관련된 그러니까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구조를 방해했던 사람, 또 특히나 뭐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인물들,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막말하고 그 명예훼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했는데 19명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19명. 최종 19명을 발표했고 그중에 14명이 낙선을 됐죠. 요맘때만 되면은 그런 자꾸 그런 어떤 모욕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그 표현이나 발언들을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인가. 전혀 정치적인 관점으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세월호 참사인데 그거를 정치적인 잣대로 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그 19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낙선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의 뜻은 제발 이제 좀 통합하고 그리고 좀 국민들의 의견,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진상규명 제대로 해라라는 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하는 이게 헤드라인을 보고 이게 무슨 기사구나 이게 대충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몇몇 특정 언론들이 그걸 많이 해요. 기자분들이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받아 적어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걸 받아 적잖아요. 네. 그러면 내 건 눈에 띄어야 되잖아. 그럼 거기다 이제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혐오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기사에 싣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꽤나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당일부터 가짜뉴스에 시달렸어요. 가짜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이들을 생존하는 학생들을 뭐 대학에 특례입학. 예, 맞아요. 이건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가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다 세상 밑으로 숨고 싶어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그냥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오보가 나면 정정 보도는 어떻게 동일하게 나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요? 네. 저희가 요청해도 그냥 흐지부지 된 적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놓고 조금 한 1, 2일 정도 있다가 이제 정정 보도가 나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 동안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해하고. 언론에 한번 딱 노출되면 그 언론이 가지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내려줘야 되는데 아니면 기사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좀 손 놓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너무 늦고요. 이번에 그래서 언론개혁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 내보내면 뭐 600억 막 엄청 내잖아. 600억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우리는 1000억! 네, 진짜로 가짜뉴스 내보내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정말 많은 피해자들을 만든다는 거 이 좀 심각성을 언론사들이 깨닫고 아닌 말고식의 보도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게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정보도 또한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기간 동안 확실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언론개혁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월호 아직도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세월호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도덕적 허용 이걸 다 빠져가지고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근거도 없이 그냥 막 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 뭐 카더라 정도의 통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또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그 기사를 받아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 언론사에서 이걸 받아서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얘기가 국회까지 가요. 국회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보수 인사들이, 보수 정당들이 이 얘기를 마치 근거가 있느냐? 또 다시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거대 언론에서 또 받아쓰는 거고. 저도 요즘에 이 막말 유튜브, 극우 유튜브 보면은 참 한숨이 나올 정도로 너무 심한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의 자유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하라고 만든 이런 권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혐오 유튜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람답게 좀 봐달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역지사지라고 있어요. 입장이 바뀌면 우리가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그분들도. 그러면 그런 좀 남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은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만끽해가는 건 좋은데 대신에 책임은 지셔야죠. 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지금 가족협의회 측에서 이런 혐오 표현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지. 지금 민변 쪽 변호인들하고 민원연 쪽에 연합 쪽에 이쪽 그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그다음에 저희 사유연대 그다음에 또 좀 이렇게 약간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저희한테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다 모으고 있고요. 1차, 2차, 3차로 지금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요. 저희한테 지금 제보 들어온 것만 해도 수천 건이 넘어요. 이게 변호사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이걸 저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참 또 스트레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상처를 한 번 더 후벼 파는 거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또 안 생겨요. 아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표현, 혐오 표현들, 막말들이 있었습니까? 너무 넘치다 보니까, 정도가 넘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가족분들도 이렇게 고소, 고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네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TBS